안녕하세요. 금발마녀입니다. 오늘은 임낭현 교수님을 모시고 심리학과 마케팅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임낭현입니다. 저는 사회 및 성격 심리학자이고요.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영역에서도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한번 응용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고객들이 처음 본 가격이 나중에 구매 결정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제품을 판매할 때 정가가 1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10만 원 할인가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효과가 크겠죠. 왜냐하면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앵커링 앤 어저스트먼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정박 효과 혹은 단내림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고정값에서 조정하는 이런 효과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가 운항을 하다가 여기에 서야겠다 하는 곳에서 닻을 내리잖아요. 약간씩은 움직일 수 있겠으나 닻이 내린 곳에서 멀리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일단 어느 한 점의 마음에 고정이 딱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1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하면 15만 원을 먼저 닻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얼마나 할인이 됐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싸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개개인 소비자가 본질적인 가격을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으로부터 고정값이 딱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싸게 느끼고 더 많이 사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도 있고 혹하게 될 수 있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1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혹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원래 10만 원인데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놓고 막 항상 상시 할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건 사실 허위 할인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베스트셀러만 5% 할인, 10% 할인 걸어놓으면 그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다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찾아 들어온 것만 보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효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들어와서 다 스크롤 하면서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인한다고 해놓고 이게 원래 가격이 이 정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고객이 많은 제품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더 그냥 정말 핵심적으로 판매하는 거에 강수점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 품목만 할인을 조금 넣는 것도, 주력 제품에 포커스를 가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금 신뢰도라는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소기업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고객의 첫인상이 장기적으로 브랜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첫인상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할 때에도 굉장히 초기에 거의 직관적으로 인상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 효과라는, 처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가 거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 최악의 첫인상이었던 남녀가 나중에 점점 막 좋은 인상을 조금씩 반전을 알게 되면서 맞아요. 막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최신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첫인상보다 최신에 얻은 정보가 인상을 더 크게 형성하는 데 영향 미치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첫인상이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을 경우,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고 바꾸기가 힘든데, 이 기업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다시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90%를 되게 차지하네요. 네, 되게 중요하죠. 첫인상은 사회심리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걸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첫인상이 전부면 어떤 사람은 배너를 보고 유입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들을 보고 그 제품에 유입이 되기도 하고, 혹은 길거리에 가다가 고개 광고를 보고 유입되기도 하는데, 어떤 광고 중에 하나가 나한테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재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많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이
그 광고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다. 어떤 업체를. 그러면 저 업체는 왜 저 연예인을 모델로 샀지? 연예인을 모델로 많이 기용하는 이유도 그런 연예인의 이미지의 후광 효과를 입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라는 것이 한 가지가 좋으면 그 좋은 영향력이 다른 모든 관련이 없는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은우 같은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외모가 매우 잘생겼기 때문에 인성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머리도 좋을 것이고 되게 도덕적일 것이고 이 다른 모든 외모와 관련 없는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후광 효과인데 그 연예인이 더 구설수에 올랐다. 이제 그 후광 효과를 입으려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불매운동도 발생할 수 있고 업체들이 이제 모델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 재빠르게 정리를 하고 모델 위약금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정박 효과를 조금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첫 화면에 고급 패키지부터 보여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가성비 패키지부터 보여줄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이 순서가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정박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제 높은 고가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제품도 있지만 성능은 별 차이 없지만 이만큼 저렴한 가성비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박 효과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의 성능을 누리려면 이 정도의 가격이구나 처음에 높은 가격이 됐다가 그런데 이만큼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가성비 제품을 먼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닻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급 제품 왜 이렇게 비싸? 별 성능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나?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정박 효과를 쓰려면 고가의 제품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이것도 부작용을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비싸면 첫인상에 고가만 파는 곳인가 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도를 잘 조절할 필요는 있겠으나 너무 고가는 아니되 기존 것보다는 조금 높은 고가를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제일 좋고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도 코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싼 코스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주문 안 할 것 같지만 메뉴판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무슨 요리가 나온지 좀 디테일하게 써 있잖아요. 별 차이 안 나는데 이건 10만 원이나 싸네? 원래는 C코스를 주문할 사람들도 B코스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설계된 거였군요. 그렇죠. 마케팅은 사람의 심리를 되게 고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박 효과를 남발한다 이러면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속임수 같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약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혹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들이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 고객의 후기나 그러니까 별점을 많이 주신 고객들의 리뷰 같은 것들 같이 활용한다거나 통계 같은 걸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야기 형태로 제시되면 훨씬 더 거기에 마음이 확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상세 페이지 구성을 정박 효과 바로 밑에 후기를 같이 두면 좋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제품을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군중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이 하면 나는 저건 안 할 거야 이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양이 무리를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내 취향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일단 그 아이템을 사거나 어떤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제품들의 가격대 비교해보고 이런 건 사실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쓰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좀 강력한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써도 좋겠지라는 생각을 휴리스틱으로 꼼꼼하게 내가 따져보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좋을 가능성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하게 되는. 스틱이요? 네. 사고 방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하는데 네. 시스템 1은 자동적인 시스템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휴스틱도 A면 B다와 같이 어떤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칙을 그냥 따라서 생각하거나 자동적인 사고, 직관적인 사고, 자동적인 사고. 감정에 휘둘려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이고 이제 시스템 2는 느린 시스템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시스템이고 이 제품의 장점 뭐 단점 뭐 비슷한 그 가격대의 제품들 중에서 장단점을 다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분석해보는 것이 이제 시스템 2에 따른 사고거든요. 모든 인간한테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이 다른 네,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하는데 시스템 1을 더 과도하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시스템 2가 좀 더 많이 활용되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그렇게 MBTI가 나뉘는군요. MBTI가 훅 들어. 잠시만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부터 시스템 2야, 시스템 1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둘 다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갈 때 자동 운항 장치로 가다가 중요한 곳에서는 기장이 운전을 하다가 하는 것처럼. 와, 너무 적절한 예신 것 같아요. 이해가 확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시스템 1으로 살아가다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이제 시스템 2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걸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 1으로 멋진 연예인이 광고 안에 저거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1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나는 저거 장단점 따져보고 가격도 따져보고 꼼꼼히 비교해서 살 거야, 그럼 시스템 2에 의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차는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두 가지 사고 방식을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휴리스틱인가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의 사고 방식 중에 휴리스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주먹구구처럼 네가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때? 라든가 MZ세대가 어떠고 이런 것들도 다 휴리스틱에 의해서, 실제로 각각의 MZ세대들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 휴리스틱이 외국 단어인 거예요? 저 영어. 편향적 사고가 휴리스틱인가요? 편향적 사고는 아니고요. 휴리스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일련의 생각의 연결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향된 사고도 휴리스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죠. 휴리스틱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질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나타난 어떤 방식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일 수도 없지만, 이런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심리학적 용어로 정해요. 연결고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군중 심리도 휴리스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 100만 유튜버가 이걸 사용하고 좋다고 하네? 그럼 반드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게 유행이야, 내 친구들 다 이걸 쓰네? 그러면 좋을 거야 처럼, 실제로 꼼꼼하게 내용을 판단해 보지 않고 손쉽게 자동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행동하는 것이 일종의 약간 자동적으로 휴리스틱의 일환이다. 맞아요. 예를 들어 리뷰가 적은 소기업, 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응. 이런 분들은 군중심리를 활용하기 위해 리뷰 수가 없을 경우 어떤 요소를 좀 강조해야 고객 신뢰를 조금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수의 힘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소수의 같아요. 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 앞에 미스터나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남성은 그냥 미스터였지만 여성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붙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예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졌고, 여성도 그냥 미스로 통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하자라는 소수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가 같은 주장을 하고 꾸준히 그 주장을 하고, 또한 그 소수가 주장하는 바가 어떠한 되게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 이것이 결국은 다수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산되면 안 되고, 아직 많은 리뷰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일단 뭐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샘플을 준다거나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 경험 바탕으로 좋은 리뷰들을 적어주시는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는 체험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서포터즈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태닝 브랜드에서 제주도에서 살면서 정말 일하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죠. 조금 욜로족 분들에게 서포터즈로 그들의 후기만을 가지고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가 엄청 초대박이 났었거든요. 진짜 1년간의 스토리를 담았다라고 느껴진 진정성이 뭐였냐면, 원래는 묻었는데 태닝크림이 원래 새카맣거든요. 근데 옷에도 안 묻고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목소리를 냈대요. 방금 목소리를 낸 소수가 목소리를 낸 거를 다수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에는 그 소수의 10명의 서포터즈가 수십 명을 사게 만든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되게 기획을 잘하셨다. 심리학을 좀 많이 공부하시지 않았을까.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꾸준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소수가 분열되지 않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통계치만 제시해 놓는 건 사실
사실 그렇게 크게 어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 1, 시스템 2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2가 통계를 막 분석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시스템 1으로 살아가는데 이 통계 들여다보기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말로 해줄 수 있는 스토리를 누군가 외모가 매력적인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열심히 듣고 정말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태닝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음. 태닝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외모였어요. 약간 이효리 같은 섹시한 매력이 있는 언니들이 나와서 서핑보드를 딱 들고 예쁜 척 해먹고 딱 누워있는데 로망이 네, 로망이 한 번쯤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후광 효과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마지막인데요. 연예인이 쓴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 이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후광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스템 네. 1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2라면 이 모델이 매력적인 것과 이 제품의 품질은 별개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과 상관없이 그 제품의 성분은 무엇인지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지 이거 따지겠죠. 그렇게 시스템 2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덥고 아니면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졸리고 이러면은 시스템 2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휴리스틱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인지적으로 바쁘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걸 막 읽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막 어떤 고도에 집중된 사고를 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도 휴리스틱을 사용하게 되고 어쨌든 시스템 2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스템 1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후광 효과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잖아. 유명한 연예인이 거짓말 하겠어?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논리적인 연결이 아니지만 그 좋은 이미지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 빛이 전체를 가리는 것처럼 커피 같은 거 보면 되게 다 잘생긴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광고를 해왔잖아요. 공유. 뭐 원빈, 원빈. 고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커피 광고를 하는 이유는 잘생긴 공유가 들고 있는 이 커피 너도 마시고 싶지 않니? 너도 공유처럼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 전문가들이 봤을 때 뛰어나냐 훌륭하냐 그거는 별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유를 보고 사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방식의 후광 효과도 있는데 커피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쿠르트에서 나왔던 바빈스키 그 콜드브루가 있었어요. 바빈스키라는 사람이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서 챔피언 하신 분이었거든요. 이거 바빈스키라는 전문가? 바리스타 챔피언? 이 사람 이름이니까 이 커피는 맛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는 시스템 2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시스템 1 휴리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광고하면 괜찮은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두 가지가 좀 합쳐지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 같은 존재이면서도 전문가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영욱, 우은영 박사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셀럽이면서 전문가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광고를 하면 되게 효과가 크게 되는 거예요. 저 모델? 전문가네? 근데 유명 연예인이네?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산다? 그럼 시스템 1이에요. 약간 무해한 이미지지만 전문가임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광고나가 좀 낮은 마케팅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싼 광고를 하지 못하는 버짓이 제한이 있는 중소업체라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제 이미지가 좋은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일 좋은 거는 광고 홍보대사로 쓰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이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광고 협찬을 문의를 해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년 동안 광고하려면 몇 억이 드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에 몇백만 원, 그냥 1,000만 원을 주고 그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거북목 교정하는 이런 중소기업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나 봐요. 그런데도 홍보가 안 되고 광고가 안 돼서 결국 폐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연예인 가수가 아시죠? 백지영 봤어요. 옛날에 2개 산 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너덜너덜해지도록 이렇게 쓰고 그게 효과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게 알려지면서 그걸 막 찾는 게 쇄도해가지고 다시 그걸 제품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요구가 많아진 거니까 그거는 빚을 내서라도 찍어야 내 돈이 없어도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그 제품을 저희 남편이 사가지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남편도 거북목이 사가지고 집에서 저도 해봤는데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선한 영향력인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대표 상품 하나로 인기를 얻었을 때 품질 문제가 생긴 경우 너무 대량으로 생산해서 들여오다 보니까 네. 뭐 문제가 10% 정도 만든 업체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10% 정도 생겼을 때 부정적 후광 효과 다른 제품들까지도 안 사게 되는 여기 이 브랜드는 정말 정직하지 않은 브랜드야 이러면서 네. 다른 제품들까지도 비하 이렇게 네.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직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말도 믿기가 어렵고 그 브랜드에서 파는 제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 회수하고 뭐 리콜을 하고 이런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이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 크게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실 때문에 이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커버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좀 사과하고 리콜하고 회수하고 보상하고 이런 일들 더 재빠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손실이 적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손실이 되게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손실 혐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라도 되게 크게 고통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큰 신뢰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상 형성을 할 때 상대가 얼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라는 차원 한계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또 다른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크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벤츠 같은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차를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나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나에게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유능성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시한다. 특히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정직 두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정보가 워낙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재빨리 수습하는 게 사실 중요해서 그것도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그 업체의 그 문제 대응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사과를 해도 미적미적하다가 한참 뒤에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것과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열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는 좀 효과가 완전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정박효과, 군중심리, 후광효과 얘기를 하다가 시스템 1, 시스템 2까지도 얘기가 되고 다양한 뭐 휴리스틱이라든지 심리학적 용어도 많이 알려주시고 네. 제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학의 진짜 초짜인 느낌으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다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교수님이 괜히 책을 쓰신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마케팅은 적용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결국은 물건을 홍보하는 것과 마케팅 모두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적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이런 심리학 현상들 효과들 한번 마케팅 하실 때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책을 발간하셨어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심리학 수업,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인데요. 사회심리, 성격심리 연구 결과들이, 현상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본 책입니다. 이해가 돼야만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한 3-4시간 만에 후루룩 읽을 수 있게 정말 쉽게 그리고 이해가 잘 가도록 저희 같은 초심자도 볼 수 있도록 잘 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읽어주셨다니까 감사하고 또 다행이다.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쓰여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나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